저희 25년 국내 오피스 시장 전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경제 현황하고 그 주요 오피스 시장들의 그 현황, 그 다음에 전망이 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제 생각을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올해 우리가 지금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내용들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하고 그 무역 수지 관련한 내용인데 뭐 내년 상반기 좋을 리가 없죠. 지금 그 탄핵이 인용은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보면. 탄핵이 진행된다고 그래도 내년 2월 뭐 3월에 대통령 선거 치르고 뭐 5월쯤에 선출돼서 뭐 그 상반기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내년 1월 상반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뭐 당초 예상했던 1.4%, 1.6%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 상황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는 2.3%를 제시를 했었는데 저는 저거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저거보다는 좀 높을 것 같고 내년 하반기는 뭐 새 정부 들어오면 경기 부양이니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쏟아내기도 하고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투자를 밀어놨던 것들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상반기에 하신 게 맞아요. 하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그 한다고 하면 대부분 뭐 정해졌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그 탄핵이 인용되는 한 3월쯤 1분기쯤이 어느 정도 투자를 지금 그 고려해서 그 진입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 뭐 실질 성장률이 2%면 그 목표 달성한 거 아니겠나 싶은데 어느 정도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한데 내년도 2% 성장이면 정말 크게 성공한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뭐 불확실성이 또 하나 있죠. 1월 달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건 잘 뚫어내니까 뭐 잘 갈 것 같아요. 금리하고 물가예요. 물가는 이미 지금 내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잡혀 있어요. 뭐 물가 같은 경우는 2% 이하에서 지금 1.8, 뭐 1.9 요 정도 선에서 잡혀 있는데 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물가가 이 정도도 지금 높다고 판단하는 게 맞죠. 그래서 원래 지금 시장 물가는 좀 더 떨어지는 게 맞아요. 떨어져 주는 게 뭐 내수 시장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한번 올라간 물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1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한번 내리겠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3%에서 0.25%, 25bp라고 그러죠. 25bp를 내릴 건지 50bp를 내릴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을 보면 50bp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금리가 2.5%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투자시장 쪽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은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2.5%가 어느 정도 보면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 이제 그 맞춰질 텐데 더 내려갈 거냐? 그 부분은 미국의 상황하고는 좀 같이 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4.5%에서 내년도 금리를 2번 정도밖에 안 내린다고 하니까 그럼 4%예요. 4% 정도인데 거기서 또 올릴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 되죠. 그 뭐 세상 일을 또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고 그러면 어찌 됐건 한국하고 미국은 금리가 역전된 현상에서 당분간은 계속 지속돼서 간다. 대신 뭐 금리 차가 1.5%로 갈 거냐 2%로 갈 거냐 하는 문제는 한국의 내수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한 2% 정도 선에서 맞춰서 가지 않겠나라고 보이는데 내년도 우리나라 금리는 2.5%에서 2% 사이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돼서 자산 시장, 특히 투자 시장 쪽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내려와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투자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나 지금 탄핵 이후에 정부에서 지금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돈 갖다가 계속 지금 외화도 지금 막고 있어요.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통화량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 그 정부 예산 75%를 내년 상반기에 다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찌됐건 예산을 75% 집중적으로 갖다 쓰면
그 통화량이 늘어요. 느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하반기 그러면 그 25%밖에 안 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추경 예산 쓰겠다고 맘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오면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어서 통화량은 아주 많이 늘 것 같다. 심지어 뭐 코로나 때 수준까지도 늘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통화량이 늘면 궁극에는 자산 시장은 또 한 번 그 반등의 여지가 그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들 물가가 뭐 많이 안 오른다고 그래서 자산 가격도 안 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코로나 때도 많이 지켜보셨죠. 경기 상황은 안 좋더라도 또 부동산 자산 시장은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는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부동산 PF 시장입니다. 내년도 또 똑같은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요. 다행히 올 1월 달에 그 기준금리가 2.5%, 뭐 50bp를 내리든 25bp를 내리든 간에 그 기준금리가 2%대로 접어들면 PF 사업장들의 금리 부담, 이런 금융 부담은 좀 줄어드는 건 맞죠. 맞는데 사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쓸 돈 다 쓰고 벌써 2년째 이러고 있는 거라 이미 사업장의 사업 수익성은 극도로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오지 않는 한 지금 PF 부실 사업장들은 살아나긴 어렵다. 그러면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장, 부동산 PF 시장에서 NPL성 물건들은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 시장에 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금 들고 있는 자본가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도 NPL 물건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에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PF는 내년도 연착륙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새 정부 들어오기 전에 터질 건 터트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자, 서울 분당 오피스 거래 규모 이제 이거 그 A커틀이라는 회사는 또 분당의 오피스 거래 규모도 저기 전체 거래 시장 규모에다 포함하고 있는데 24년도 규모는 한 12조 정도 됐고요. 그 12조 중에 실제로 보면 거래 됐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규모가 한 6조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부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리츠 시장에다 넘겨주면서 그 거래된 규모들이 약 6조 정도 됩니다. 6조에서 7조 정도 되는데 이 거래 시장은 사실 뭐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조그만한 그 빌딩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23년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그 거래 규모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서울의 오피스 시장 자본 할인율 캡레이트도 한 4% 정도인데 실제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지금 그 21년도 금리 상승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쪽 자본 할인율은 많이 떨어졌는데 보통 5%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6%, 7%까지 갔었던 시장입니다. 요즘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조금 살아나면 조금 그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이 부분도 많이 오르지 않겠나라고 보여요. 내년 금리가 떨어지면 5%대, 6%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실률. 지금 그 서울의 공실률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하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공실률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대체적으로 이런 리서치 회사들이나 부동산 이런 보고서를 내는 데는 대부분 프라임급 오피스텔입니다. 연면적 1000평 이상이 되는 대형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공실률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공유 오피스들 최근에 공실률 보셨지만 공유 오피스들이 많죠. 그 뭐 위어크부터 시작해서 패스트5, 뭐 스파크 플러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공실률이 뭐 50%까지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공실률이 여기 집계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거래 특징을 좀 보시면 거래된 특징에 보면 니츠가 많이 지금 대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니치 쪽으로 해서 롯데 포함해서 신한,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죠. 그 상업용 부동산 니치 쪽에 뭐 LG 같은 경우도 리츠를 설립 중이기도 하고요. 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리츠사를 설립해서 그쪽으로 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게 그 24년에 그 가장 크게
일어난 어떤 시장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리츠 시장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확대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미국의 부동산 회사가 우리나라 주택 시장 임대 사업까지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들어온 상황이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한다고 치면 부동산 리츠 시장은 다른 측면에서 시장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되면 앞으로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한 비즈니스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리츠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공급 측면입니다. 공급 측면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는 실제로 마곡 쪽에 신축된 오피스 시장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공급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지금 GBD 해가지고 강남권하고 여의도 강북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강북 쪽 같은 경우는 세운상가부터 시작해서 을지로 이쪽에 개발 계획이 있어서 2025년 30년부터 공급이 아주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서울역 역세권 개발, 용산, 을지로, 세운상가 이런 동대문 쪽이죠. 그런 쪽까지 개발이 다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예상이 그때다라는 거지 그대로 순탄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강남권이나 여의도권은 민간 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25년부터 계속해서 공급되는 부분은 조금 없다. 그래서 지속해서 지금 이 강남권이나 여의도권의 오피스, 좀 고급 오피스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프라임급 오피스 포함해서 이런 일반 신축 오피스들도 많이 부족해요. 강남권하고 여의도 이런 지역은. 이제 강북쪽, CBD라고 표현하죠. 강북쪽 같은 경우는 서울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서 재개발이 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는 공급이 좀 여유가 있는데, 이런 강남 쪽에 지금 땅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고, 분당 쪽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옥으로 매입해서 짓는 회사들이 많긴 한데, 최근에 이 지금 분당, 판교나 이쪽에 있는 회사들도 강남이나 서울 안으로 지금 진입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27년까지 지금 보시면 물량이 늘질 않아요. 계속 적어요. 그래서 기타 지역 빼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제 GBD, YBD죠. 요 구간은 물량이 계속 줍니다. 25년도부터는 더 줄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강남권에 그래서 오피스 시장은 당분간은 임대료 상승이나 이걸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강남권은. 권역별 순공급 예정량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강북에 이쪽에 지금 많이 예정돼 있어요. 이건 돼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는 있는데 계획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권이나 여의도권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 외의 지역들, 분당 포함해서 마곡도 여기 23년도엔 들어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이 지금 강남권하고 여의도권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미리 참고하시면 투자 지역도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강남권도 그렇고 지금 사옥으로 신축해서 들어오시는 기업들이 많죠.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 투자자라고 표현해요. 전략적 투자라고 표현하는 사옥용 투자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강남권은. 자, 이건 보기 좋게 지도를 좀 표시해서 보여드린 건데, 강북쪽에 종로, 광화문, 을지로, 남대문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쪽 종로 쪽, 광화문 이쪽이 압도적으로 물량이 좀 많아요. 을지로 쪽도 참고로 보시면 세운 정비주구 여기가 지금 물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남대문 같은 경우는 서울역
개발이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지금 공급이 또 많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2030년도에 강북쪽 오피스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예,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공실률도 좀 많아질 수 있고 그런 시장입니다. 임대료 부분은 실제로 이제 올해 24년도 상황을 보면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2024년도 상황을 보면 임대료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한 그 6% 정도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임대료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공급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급 오피스 중에 보면 리츠로 넘기면서 그 자사에 관계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리츠로 넘기면서 수익률을 맞추는 그런 과정에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그런 요인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나 이 수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명목 상승률은 6.6% 정도 오르긴 했지만 특히나 이 관계사 관련해서 리츠나 이런 그 회사들이 거래하면서 임대료 상승도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특색이 좀 있고요. 일반 그 오피스, 지금 테란노 포함해서 오피스들도 임대료가 좀 상승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체감하는 거는 임대료 상승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유 오피스들 공실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들이 할인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임대료 할인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임대료를 상승 시킬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대인들 입장에서 뭐 경쟁하는 상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임대료를 좀 깎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그 이면 쪽에 신축 꼬마 빌딩들 공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잡히지도 않아요. 그 임대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실이 많다 보니 뭐 임대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오피스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임대인들이 뭐 이 보고서에는 임대인들 콧대가 더 높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그 오피스 전체 규모는 한 12조. 특히 리츠나 이런 대기업들 관련해 외국계 투자자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한 물건들 이런 부분이 한 50%에서 60%가량 되고요. 나머지 지금 그 거래들이 이제 중소형 규모들 거래된 것들이 한 6조 정도, 5에서 6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캡레이트가 지금 24년 3분기 기준으로 한 4% 정도. 4분기는 조금 더 떨어졌을 겁니다. 4%가 좀 안 나올 거예요.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지금 변동성이 워낙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년 서울하고 분당에 오피스 공급은 한 50만 평 정도 됐는데 50만 평에 그 29만 평, 한 30만 평이죠. 60% 가까이가 마국에서 공급됐다라는 거 빼고 나면 나머지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지금 PF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공급 물량도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권역별로 보면 올해 공급량이 한 17% 정도가 지금 그 내후년에 그 공급될 예정 물량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북 쪽에 지금 그 재정비 사업, 그 이런 어떤 도시 개발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연면적이 그 아주 많이 그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용산이 그 용산 정비창이죠. 그 정비창 부지를 그 오피스를 많이 개발하고 또 삼표 레미콘 부지도 오피스로 들어와요. 복합 용도로 들어오는데 그런 시설들에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고민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사실 기존의 이제 임차사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좀 있어서 다른 또 시장에 영향을 좀 상당히 미쳐요. 우리 뭐 재건축해서 말 그대로 둔촌주공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 들어가면 주변 임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목 임대료는 계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임대료 상승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공실률 소폭 상승, 이거는 소폭은 아닐 것 같고요. 사실은 공실률은 상당히 많이 지금 높은데 여기에는 그 대형 오피스 위주로만 지금 산정이 돼 있고, 중소형, 예를 들면 연면적 한 50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들의 공실은 여기에 이제 사실 산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강남에서 보시고 계시겠지만
강남의 지금 공실률도 보통 20-30%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들이 이제 꼬마 빌딩들 공실을 20-30% 정도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뭐 2%, 3% 이렇게 하니까 좀 체감하는 거하고 실제 지금 데이터로 나오는 거하고 차이가 좀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금리하고 이제 물가죠. 물가 이런 부분을 보면 내년도 투자 시장 상황은 그래도 이제 다시 또 제가 1월 1일이라 그 해를 자꾸 지금 넘기지를 못하네요. 24년도 상황보다는 25년도 지금 투자 시장이 그래도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분기, 5년 1분기가 투자의 적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금리를 내려주고 3월 달에 대선을 치르고 나면 어느 정도 정책의 방향이나, 왜냐면 대선 공약 나올 거 아니에요. 정책의 방향이나 어떤 방향성도 잡히고 불확실성도 해소되면 분명히 투자시장 쪽에서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건 호재입니다. 그거는 뭐 경기가 좋고 나쁘고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자산시장까지 막 침체되냐, 그건 아닐 거고요. 밑에서 우리 물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 미리 움직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일 거다라고 보이고, 뭐 자본 환원율은 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PF 시장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면 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간 지금 공급 부족, 향후 3년간 공급 부족은 강남권은 계속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축 공급 부족은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연면적 1000평 이상의 대형 오피스들의 좀 공급이 그동안 지금 안 됐죠. 워낙 지금 PF 사태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서 많이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분당 쪽에 뭐 이런 부분 보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부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명목 임대료 상승률은 계속 유지는 될 겁니다. 왜? 물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 통화량도 늘고 경기 부양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실질 임대료, 명목 임대료 뭐 둘 다 상승은 하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1년도부터 23년 사이에 올랐던 이런 가격들이 있어요. 자산 가격들이. 그게 임대료에 아직 반영이 좀 덜 됐습니다. 임대료 반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2028년까지는 계속 임대료 상승이 이루어져야 지금 매가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실률, 이 부분은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겁니다.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고,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경기를 부양하면서 일반 자영업자나 이런 소상공인들까지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시작해야 조금 공실률이 줄지 않겠나라고 보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존에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웠던 부분, 그 다음에 해외 투자나 이런 투자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거고, 왜? 새 정부 들면 투자를 해줘야죠. 그래야 좀 사랑받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투자도 다시 활성화되고 이러면 이런 기업들 이전 수요, 그 다음에 어떤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제 공실이 조금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바로 체감하기는 26년도부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요. 그런 정도 상황이 지금 이제 전체 우리가 25년을 바라보고 있는 오피스 시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는 그래도 이제 걱정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희망이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하고 시무식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뭐 워낙 지금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25년도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시무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자, 정인 화이팅!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